윤희숙 사퇴 수리하라, 표결하라. 그에 앞서 수사하라. 그리고 윤희숙 의원을 음해하고 끝까지 몰아붙였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음해에 앞장섰던 이재명 후보, 방송인 김어준 두 사람은 사라져라. 정치판에서 사라져라. 윤희숙 의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수사하라. 수사본부, 부동산 문제 지금 수사하는 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수사본부가 있죠. 합동수사본부가 나를 수사하라. 압수수색 제발 지금부터 하라. 내 컴퓨터, 내 휴대폰, 내 은행 통장, 거래 내역 다 동의해 줄 테니까 다 와서 수사하라. 화끈하지요? 수사하라. 그 다음에 내가 사표 냈잖나. 국회는 표결하라. 국회의장은 내 사표 수리하라. 그 다음에 사라져라. 그런데 민주당은요, 표결이 두렵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71석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입니다. 범여권 합하면 180석 가까이 되지요. 뭐 무소속 의원들도 있고 열린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180석을 가지고 있지만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이 두렵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사표 표결에 붙였다가 부결되면 어떡하지? 표결이 두렵습니다. 아니 뭐 뚜껑 열어가지고 부결되는 끝까지 갈 것 없이 만약에 사람에 대한 투표는 이제 비밀 투표로 하게 되는데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역풍을 맞으면 어떡하지? 윤희숙 의원의 사표는 수리가 됐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국민들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을 가리키면서 당신들에게는 아직도 12명의 투기 의원이 있지 않소? 이렇게 지적을 하면 어떡하지? 12명의 충신이 있기는커녕 12명의 투기 의원이 있다는 그 내로남불의 역풍. 오늘 아침에 많은 신문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투표를 두려워하고 있다. 표결을 두려워하고 있다. 왜? 내로남불이라는 역풍이 몰아칠까 봐, 국민적 역풍이 몰아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사표는 수리가 됐는데 표결로 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그 다음 누구 쳐다보겠습니까?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탈당을 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제명당한 2명의 비례대표 의원들, 모두 12명의 투기 의혹 의원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국민들한테 크게 감동을 주고 또는 크게 어필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큰 충격을 준 기자회견을 지난 금요일 윤희숙 의원이 했지요. 윤희숙 의원의 기자회견은 딱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로. 첫째는 나를 수사하라. 공수처가 됐든 당시에는 KDI 교수였으니까 그 아버지가 땅을 샀을 때가 내가 KDI 그때 교수니 이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좋아. 그러면 총리 산하에 있는 합동수사본부가 나를 수사해. 나를 수사하라. 여러분 프랑스에 있었던 드레피스 사건이 있었죠. 그때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 나는 고발한다. 그 말로 세계적인 판결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2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나를, 내 사표를 수리하라. 박병석 국회의장님 내 사표 수리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내 사표 표결에 붙여 수리하라. 내 사표를 수리하라. 이게 2번째 윤희숙 의원의 일가래입니다. 3번째, 아주 통쾌한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도 압수수색을 하십시오. 부모님 댁도 압수수색에 흔쾌히 동의하실 것입니다. 단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없다고 밝혀지면
낄낄거리면서 거짓 음해를 작당한 민주당 정치인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세요. 특히 음해에 가장 앞장섰던 이재명 후보, 당신도 당장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세요. 방송인 김어준 씨한테도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땅의 가격은 저에 대한 공격에 가장 앞장서는 노컷 뉴스마저도 2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무려 6배나 올랐다며 30억 시세 차익이란 말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나요? 페라가모에 이어 이번엔 30억인가요? 국민 여러분,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 용인돼서는 우리 정치의 내일은 없습니다. 김어준 당신 역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공적인 공간에서 이제 사라지세요. 네, 여러분의 댓글 보여드리겠습니다. 윤희숙, 국회가 표결하라. 내 사표를 수리하라. 여기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입니다. 첫 번째, 윤희숙은 대처 플러스 메르켈, 대처 전 영국 수상 대처, 그리고 메르켈 독일 총리죠. 유럽의 대표적인 온 세계적인 존경과 칭송을 받았던 두 여성 정치 지도자가 바로 대처와 메르켈입니다. 윤희숙은 대처의 메르켈을 합한 인물 같아.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180명하고도 안 바꾼다. 더불어민주당 범여권 국회의원 180명 버스 5대 타고 와도 우리 윤희숙 의원 1명하고 안 바꿔. 네, 세 번째, 야 어떻게 같은 윤 씨인데도 윤미향은 점점점 아이고 비교된다 비교돼. 근데 이분한테도 저희 11시 김광일쇼가 할 얘기 있습니다. 아니 이 댓글 주신 시청자분께 한 말씀 드립니다. 아니 비교할 때다가 비교하세요. 아니 어떻게 윤희숙 의원을 윤미향 의원한테 비교합니까? 비교할 때다가 비교하세요. 네, 네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민주당 뭣도 모르면서 뭣도 없으면서 라고 우리 전현석 대표님이 일부러 썼다가 지우고 뭣도 모르면서 또 이렇게 했네요. 이 뭣도 모르면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국경 없는 기자회, 거기에서 이제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뭣도 모르면서 우리 아주 오래된 어르신들이 다 아실 겁니다. 뭣도 모르면서 못 보고 탱자탱자한다. 이제 그 욕설을 슬쩍 빗대면서 송영길 대표가 뭣도 모르면서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저희 시청자께서 민주당 뭣도 모르면서 이렇게 또 댓글을 주셨습니다. 송영길 대표 두고두고 그 발언 때문에 이렇게 곤욕을 치를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네,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천철살인. 네, 고맙습니다. 윤희숙 의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박수영 의원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라는 카드 뉴스를 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상남도 양산에 지금 사절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퇴임 후에 살겠다는. 이제 그러면서 그 사저의 땅이 원래는 이 농지였습니다. 그러자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저 땅을 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영농 경력 11년이라고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저 땅은 지금 지목 변경이 돼서 대지가 됐습니다. 농지가 아니라 대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농지는 농사만 지어야 되고요. 대지는 그렇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땅값은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튀어오릅니다. 농사만, 오로지 논농사만 짓게 되어 있는 땅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지목이 변경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 서너 배 집값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도 농지법 위반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참 저겁니다. 저거. 네. 그러니까 저거를 제가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겁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쪽을 향해서 아니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들도 은퇴해서 저 이 시골에다가 농가주택 하나 짓고 그렇게 은퇴 후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은 되게 처음에는 농사 짓겠다고 농지법에 따라서 농사 계획서 내고 그렇게 땅 산 다음에 은근슬쩍 대지로 바꿔서 거기다가 2층 집 멋지게 짓고 그렇게 다들 살잖아요. 그걸 뭐 나한테 그걸 대들고 그러세요? 아유 좀스럽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들렸습니다. 좀스럽고 민망합니다. 대통령이 나뿐만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소. 근데 왜 나만 잡고 그래? 아이고 좀스럽게. 아이고 민망해라. 그렇게 나만 자꾸 시비 거는 거 민망한 줄 아세요? 나도 다 민망하네. 대답한다는 게 민망하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박수영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11년 영농 경력이 있다고 썼는데 윤희숙 아버지가 11년 난 농사 지은 적이 있다 뭐 이렇게 쓴 적이 있느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당신들은 부부가 직접 영농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거고 윤희숙 의원은 친정아버지 30년 전에 법적으로 호적이 분리되어 있는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독립체인 친정아버지가 하는 거야. 어떻게 이게 비슷할 수가 있지?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본인들이 직접 땅을 산 거고 윤희숙 의원은 아버지가 산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윤희숙 아버지의 땅은 지금도 농지야.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이 대지나 뭐 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 두 사람은 벌써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잖아. 이 세 가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